안녕하세요, 인플아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초보 불린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본문 작성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네이버 상단 노출 본문 작성법 무려 55가지.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더 이상 본문 작성 스트레스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잘 작성된 문서를 만들고 싶다면 큰 꼭지점에서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문 작성에는 규격, 품질, 최적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첫 번째인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상단 노출을 위한 55가지 본문 작성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 작성은 20에서 25자 정도로 작성한다. 너무 길게 쓰시면요 2줄, 3줄 내려가고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게 쓰면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낮아지게 되고 또 이 포스팅을 봐야 될 이유 이런 것도 좀 약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 타이틀에는 메인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자, 세 번째, 메인 키워드는 글의 맨 왼쪽에 넣어야 한다. 두 번째 문장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중간, 어떤 경우에 또 뒤쪽에 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은 맨 왼쪽에 넣어야 한다. 네 번째, 서브 키워드를 넣는 경우에 메인 키워드와의 관련도는 대단히 높아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또는 조합된 다중 키워드 이런 것들 분명히 메인 키워드와의 관련도가 되게 높아야 되고 본문과의 관련도가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는 반드시 본문과 철저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여섯 번째, 타이틀에는 키워드 외에 서술형 문장을 같이 적어주면 좋다. 즉, 키워드만 딱 잘라서 제주도 가족여행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뒤쪽에 서술형 문장을 넣어주면 더 좋다. 일곱 번째, 서술형 문장은 차별화시켜야 한다. 톡톡 좀 지어야 되고요. 남과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여덟 번째, 타이틀에는 특수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 찍고 세미콜론, 느낌표, 하트,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 안 하고 심한 분은 타이틀에 샵도 넣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글자로만 작성하시고 띄워쓰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특수보호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처음 시작할 때 메인 키워드를 소 타이틀로 한 번 더 적어주고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문 보면 대타이틀 있고 소타이틀 있고 본문 팍팍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못을 박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본인의 메인 키워드를 한 번 더 단어만 소타이틀로 적어주고 시작한다. 자, 열 번째, 본문의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정도로 한다. 이게 너무 커도 좀 올드해 보이고요. 너무 작으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에서의 어떤 사이즈라는 부분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본문의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자, 11번째, 본문은 스마트용으로 생각하고 작성한다. 예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뷰달이 통합이 됐잖아요. 예전에 PC 버전에서는 블로그 따로 보이고 다 따로 보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것과 PC에서 보이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기로 더 많이 접속을 하냐면 PC보다는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용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보면 비주얼적으로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용이라고 딱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12번째, 한 줄의 길이는 20자 정도로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 적고 적게 적고 막 이러면 자동으로 줄넘김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떤 줄은 끝까지 차 있고 어떤 줄은 두세 자만 딸랑 나와 있고 되게 보기 싫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20자 정도만 작성하고 줄넘김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13번째, 주제가 무거운 경우 좌측 배열, 그리고 주제가 감성적인 경우에는 중앙 배열. 자, 본문에 글을 작성하실 때 좌측 배열 아니면 중앙 배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문적인 포스팅, 예를 들어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병원 등등 조금은 무겁고 굉장히 좀 깊은 정보력을 가진 전문인들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글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문서처럼 좌측 배열하시는 게 좋고요. 여행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조금 소프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 배열로 본문을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14번째, 밋밋한 글만 적지 마시고요. 그 이모티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예쁘게 배치해 주시는 등의
감성적 표현을 함께 하시면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독자의 어떤 심리도 조금은 좋아지겠죠. 자, 15번째, 특수직, 전문직 포스팅 외에 대부분의 포스팅에는 단아가로 끝나는 말은 삼가하시고요. 구어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갔었거든요, 어우 되게 재밌었어요 라는 투로 요자 중심의 구어체로 부드럽게 정감있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16번째, 구어체를 사용하되 마치 상대와 대화하듯이 상대의 질문을 듣고 내가 답을 하거나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을 예측하고 마치 대화형으로 하셔야 된다. 즉 서술은 구어체 대화형. 17번째, 본문 안의 메인 키워드는 대여섯 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 서너 번, 대여섯 번 정도는 문맥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 본문 안에 역시 서브 키워드도 문맥에 맞게 어거지를 끼워 넣지 마시고요. 노출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문맥에 맞게 반복을 해 주셔야 한다. 19번째, 본문 글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한 2000자 정도로 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것은 초보들이 그래도 상단 노출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2000자 정도로 작성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표본이고 모범에 가깝습니다. 20번째, 본문 안에는 20장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뭐 몇 장, 몇 자 뭐 이렇게 두고 다르듯이 그럴 수는 없는데요. 20장 정도로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1번째, 이미지는 무조건 직찰이 우선입니다. 근데 피치 못할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메타값 없애시고 보정, 편집, 합성 등을 해서 재가공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사 이미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22번째, 이미지 안에는 글자, 숫자 등을 가급적 넣지 않고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안에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 퀄리티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깔끔하게 이미지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23번째, 텍스트와 이미지 간격을 일정하게 배열해서 매거진 형태의 퀄리티를 내어서 작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 7줄 정도 쓰고 이미지 하나 넣고 또 6, 7줄 정도 쓰고 이미지 하나 넣고 또는 뭐 7, 8줄 쓰고 이미지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정말 고급스러운 우리 잡지 보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렬 배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째, 본문 안에 폰트 컬러는 2가지만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국집 전단지 보셨죠? 까르티에 포스팅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국집 포스팅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자, 25번째, 폰트 사이즈 또한 2가지 정도. 아유, 서체 다 틀리고요. 폰트 사이즈 다 틀리고요. 어떤 분은 서체 3개, 4개, 폰트 컬러 4개, 폰트 사이즈 3개. 무슨, 아유,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 또한 딱 2개 정도만 딱 사용하시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자, 27번째, 본문 안에 태그 삽입하지 말고 태그 삽입하는 난에만 태그를 삽입한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문 안에 중간중간에 자기가 샵 넣는 분도 있고요. 본문 맨 밑에다가 샵 때려넣고 또 태그 적는단다 샵을 집어넣는 분들 많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태그의 진실편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태그는 태그 삽입란에만 적어주십시오. 28번째, 태그는 아무리 많아도 서너 개 정도만 사용하시고요. 태그 많이 넣는다고 절대 노출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태그 많이 지정하면 노출에 악영향 줍니다. 그래서 태그는 서너 개만 지정한다. 29번째, 본문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영상을 첨부한다. 30번째, 영상의 본문 이미지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편집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슬라이드 쇼 형태로 mp4로 간단하게 전환해서 영상으로 첨부해 주시면 좋고요. 자, 31번째, 영상의 길이는 너무 짧으면 안 되고요. 뭐 어떤 분은 4초, 5초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한 25초에 30초 정도 영상. 근데 그 영상을 꼭 많이 넣고 싶다. 이거는 영상으로 전달력이 굉장히 강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때는 하나의 영상을 몇 분짜리 하지 마시고요. 문맥에 맞게 2-3개를 잘라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2번째, 본문 안에는 링크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33번째, 외부 링크뿐만 아니고요. 네이버 내의 링크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 주소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것도 블로그에 악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자, 34번째,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형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깔끔하게 배치한다. 어떤 분은 끝트임, 옆트임 하셨고 어떤 거는 박스 치시고 어떤 거는 액자형이고 어떤 거는 들어가서 중앙에 배치되고 어떤 거는 끝까지 차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정말 좀 절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형으로 동일하게 미리 좀 조정하셔서
깔끔하게 좀 사용 배치하셨으면 좋겠고요. 35번째, 이미지 파일명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주도 가족여행이잖아요. 그러면 제주 가족여행 1, 제주 가족여행 2, 3, 4, 5, 6, 7 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림차 순서를 적어가는 이미지 파일명은 그것도 역시 중복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맥락에 맞게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찍었고 여러분이 포스팅하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파일명을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36번째, 오자, 탈자, 맞춤법 등을 적어도 3번 이상 꼼꼼하게 검수하고 발행을 하십시오. 사용 이미지가 맞는지, 내가 적고자 하는 게 다 적혀 있는지, 그리고 또는 오자 또는 탈자 또는 맞춤법이 틀리지 않는지 등등 적어도 발행 전에 3번 이상 꼼꼼히 검수하시고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37번째, 본문 작성 후에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가능하면 수정이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우게. 38번째, 발행 후에 피치 못해 수정을 해야 된다면 오탈자 수정 정도 또는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구나는 첨언 정도의 부분 수정만 하십시오. 39번째, 발행 후 수정할 때는요, 타이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상당한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셔도 안 됩니다. 상단 노출 잡으니까 내용 싹 바꿔서 광고 띄우면 된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네이버는 발행한 문서를 수정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수하시고요. 발행 전에 보고 또 보시고요. 발행 후에 수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40번째, 본문의 내용은 체험, 경험, 리뷰,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경험일까, 어떤 게 체험일까. 물론 자기가 갔다 온 이야기라면 그게 체험이고 경험일 수 있겠죠. 하지만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체험과 경험과 리뷰 등이 내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때 체험과 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조금 밸런싱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제가 다른 또 영상에서 한번 드리고요. 체험, 경험, 의견, 리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1번째, 본문 내용에는 가격, 방법 등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두리뭉실한 결론만 유도하지 마시고요.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런 거 말고요. 반드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42번째, 경험 리뷰가 아닌 어떤 전문성 또는 정보성 컨텐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포스팅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뭐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정보 수집으로 작성하시는 거 말고요. 조금 힘든 얘기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정보성을 가미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늘려있는 흔한 정보에 취합 정도로는 노출이 될 일도 없고 이웃이 늘어날 일도 없고 체류 시간이 길어질 일도 없을 겁니다. 자, 43번째,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기승전결로 본문의 전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 글은 어떤 글들을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본문 시작하는 초입부에 도입부에서 결론부터 내려주시고 서술을 해나가는 형태로 하시는 게 훨씬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자, 44번째, 남의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절대 안됩니다. 아시죠? 자, 45번째, 본인이 작성한 글이라도 복사 붙여넣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내가 적은 글인데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닙니다. 그 글을 다른 데서 복사해 온 것인지 본인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적어서 워드나 뭐 한글이나 메모장에서 옮겨와서 드랍을 하는 건지 네이버는 모릅니다. 그 글이 누가 적은 건지. 다만 네이버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글 적는데 2초도 안 걸렸다는 거는 네이버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6번째, 유사한 타이틀로 자주 발행하면 저품질 원인이 되므로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한 중복 타이틀로 발행을 자주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어쩌고저쩌고, 제주도 가족여행 어쩌고 이런 식을 말하는 거죠. 물론 뭐 키워드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류가 있지만 타이틀 안에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된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게 바로 중복 타이틀입니다. 자, 47번째, 타이틀의 키워드는 바꿔요. 그런데 똑같은 서술형 문장을 또 자주 반복하잖아요. 그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3 장단점 복용법 알아볼게요. 뭐 홍삼 장단점 복용법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다 키워드는 싹싹싹 바뀌는데 서술형 문장이 동일한 거죠. 그건 역시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가 안 생겨도 그런 포스팅이 도배가 되어 있는
블로그에서 뭐 재방문을 한다든가 다른 글들을 또 클릭을 한다든가 글쎄요, 그게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 반복도 문제고 서술형 문장 반복도 문제가 된다. 자, 48번째, 글을 작성할 때 단원을 나누어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 지루함을 좀 줄여드리고 전달력도 높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그 텍스트 사이즈로 쫙 적어만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저도 지겨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단원 단락을 좀 지어주고 큰 따옴표가 이런 것도 찍고 약간 폰트 사이즈 크게 해서 탁탁탁 막간 전환의 효과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루함도 줄이고 전달력도 높여주는 구성을 하시면 체류 시간도 길어집니다. 자, 49번째, 확신에 차 있고 전문가답고 명확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듯한 자신도 없고 소신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런 말꼬리 내리는 듯한 어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0번째, 본문 이미지는 가로형을 기본으로 하되 세로형을 두세 장을 이어 붙여서 가로형처럼 구성하기도 하는가 하면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에디트에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실 겁니다. 지나가는 거, 예. 스와이프 되는 거 있죠? 그거 이미지 슬라이드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51번째, 여러 장의 이미지를 GIF로 변하는 거 쉽거든요. 예, 되게 쉬우니까 GIF로 변해서 음짤로 변환해서 독자의 지루함을 줄여주기도 하고 글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52번째, 모먼트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틱톡 잡으려고 그 릴즈, 인스타 릴즈가 나왔고 릴즈와 틱톡을 대항하려고 네이버가 모먼트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든 신규 런칭되는 서비스에는 버퍼라는 걸 줄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해서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먼트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3번째, 어떤 포스팅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깊이 공부하고 한 번 더 자료 찾고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여서 포스팅해 주셔야 합니다. 자, 54번째, 다른 포스팅에는 없는 짧고 강하고 유용한 소위 꿀팁을 몇 줄 정도 넣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55번째,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덕향말리, 인간의 덕은 말리를 가는, 덕향말리 할 수 있는 인사, 감사, 축복의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상 네이버 블로그 상단 노출을 위해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 작성, 본문 작성 방법 무려 55가지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자, 한 번에 이 영상을 다 이해하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영상 몇 번 반복하시고 메모 좀 하셔서 본인 포스팅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55가지를 정리한 본문 작성법에 대해서 튜브에 영상은 없을 것 같고요. 어쩌면 다른 강사도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링크는 남겨져 있습니다. 서백균 아카데미 그리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